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기루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저희 윤앤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런 그 질문들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들을 좀 추려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그런 피해자의 사건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보험사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된 사건을 처리할 때 꼭 알아두셔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 사고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1월 중순에 새벽 5시경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1월 중순에 새벽 5시라 그러면 매우 깜깜했겠죠? 전날 내린 눈으로 고속도로 노면이 얼어붙어 있었고, 이 미끄러운 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럭이 힘을 이기지 못해서 중앙 분리되어 부딪혔습니다. 사고 후에 트럭은 1차선과 2차선을 가로질러서 옆으로 정차하게 되었고, 마침 그 뒤를 따라오던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이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추돌을 하고 말았어요. 문의를 하신 분은 피해자의 아드님이셨는데요. 실제 사고를 당하신 피해자는 나이가 58세의 남성이었고요. 소득은 하루 15만 원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경막 외출혈과 머리 둥근 천장골절이라는 상해를 입게 됐는데, 쉽게 말해서 머리가 깨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실 비율이었어요.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공제조합 쪽에서는 이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과속을 했고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피해 차량의 과실이 70% 그리고 화물 트럭의 과실이 30%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 피해자는 보면 중환자실에서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퇴원한 이후에도 하루 24시간 간병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거든요. 기관지를 잘라서 줄을 삽입해야 가래를 빼낼 수가 있었고, 코에 줄을 넣어서 식사를 하는 등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피해자가 중상해가 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재부치는 중상해인가요? 경찰에서는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걸고 하는 일이라서 진단서를 잘 써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참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이렇게 식물인간 정도 상태가 됐는데 그럼 이런 분을 중상해라고 안 하면 어떤 분을 중상해라고 할까요? 물론 의사가 자기 이름을 걸고 소견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진단서를 쓸 때 신중하기는 하죠. 근데 의사 입장에서도 봐도 식물인간으로 앉아있는 사람을 중상해가 아니다. 그럼 누구한테 식물인간이라는 소견서를 써주겠어요? 그러니까 중상해라는 소견서 주치의에게 받으시면 되고요. 경찰은 이제 경찰이 얘기한 그런 부분은 중상해냐 아니냐 이런 경계선상에 있는 뭐 그런 이제 환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분은 당연히 중상해 사고에 해당되는 거죠.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중상해 사고인 경우에는 그 가해 차량이 그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도 형사처벌 사안이 되고요.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가 이제 수사기관에 표시가 되면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종결되는 거죠. 자, 이번에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간병비가 한 달에 350만 원이 넘게 나와서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듣자니 보험사에서는 간병비를 2달밖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요. 이런 중상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간병비가 정말 그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말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 약관상으로는 간병비는 60일치. 그러니까 뭐 질문하신 것처럼 2달치만 지급되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뭐 식물인간이 언제 깨어날지 알 수도 없는데 계속 간병비는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권해드리냐면,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형사 합의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일단 간병비를 충당하도록 이렇게 권해드리는데요. 근데 형사 합의가 뭐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랑 뭐 금액이 맞지 않는다던가 가해자가 자력이 없다던가 이러면 이제 합의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 차선책으로는 이제 보험사에 가지급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약관상에 정해진 가지급금을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과실 비율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 있어서는 나중에 보험사 입장에서 지급을 많이 했는데 과실 비율 따져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줬다라고 하면 회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병비 부분에 있어서는 가지급을 조금 보험사에서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거는 정말로 이제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계속 들어가는 치료비가 없으면 생명의 위험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전지급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의 어떤 판결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조금 먼저 보험사로부터 받는다던가, 아니면 매월 들어가는 일정한 비용, 이런 부분들을 소송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명하는 그런 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간병비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간병비가 큰 부담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송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상태가 중하면 소송을 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치료를 받은 다음에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을 때, 호전되거나 아니면 악화될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 소송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신체 감정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막 들쭉날쭉할 때 받아버리면 정확한 손해 산정이 불가능해서,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태의 환자인 경우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충분히 치료를 하고 더 이상 이 상태가 많이 이렇게 기복이 없어지는 때가 됐을 때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지급금 문제,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네, 다음 질문은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지금 보험사, 그 트럭의 보험사에서는 이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해서 추도를 했다라는 이유로 저희 질문하신 분 쪽의 과실을 70%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대, 앞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새벽 시간대에 차량이 1, 2차선을 가로막고 서 있을 거라는 걸 예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를 제가 판례를 찾았는데요. 그 사고도 비가 오는 날 깜깜한 곳에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받고 이제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던 상황에서 다른 차량이 와가지고 충돌을 했는데, 그 사고에서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면요. 비가 내리는 도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앞사고로 정차했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해서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과실은 있는데 그 비율은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자, 어떠세요? 이 사고하고 거의 흡사하죠. 사고가 난 차량이 길을 막고 있었고 그걸 보지 못하고 충돌했을 때, 자, 이 판례를 참고했을 때는 지금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피해자분의 과실 비율은 한 40% 정도로 책정이 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도대체 소송을 하면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것인데요. 뭐 이제 이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면 그러면 뭐 이제 손해배상을 도대체 얼마 받을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손해배상 금액을 계산하는 게 좀 생각보다 꽤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고에서는 총 배상액을 한 6억 2천만 원 정도로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조만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이제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조목조목 설명드리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한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건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 유넨리에서는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와 유익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로 계속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유넨리의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